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헤렌벤과 빌럼입니다. 헤렌벤은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트레흐트전에서는 수비 불안과 자책골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커스턴, 하플란트 센터백 조합은 세컨볼 대응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원의 스만스 반에 린데이는 압박을 효과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며 전방의 자한바크슈와 라리스 간의 연계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세바우이가 간간히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하지만 결정력 부족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측면에서 콜러트와 브라우드의 전개도 날카롭지 않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빌럼은 현재 5연패에 빠져 있으며 최근 알메로전에서는 바에센의 퇴장 이후 전방 압박이 무너지고 수비 조직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슈하우텐, 베우넥 센터백 조합은 뒷공간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르펠트 보슈, 니제트로 구성된 중원 역시 원활한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우데만과 라크카르는 수비적인 역할이 많아 공격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팀의 득점 기회는 조스텐과 메르펠트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중거리 슈팅 대처가 미흡한 헤렌벤을 상대로는 롱패스를 활용한 역습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슈팅 정확도가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득점 루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헤렌벤은 단조로운 이선 전개로 인해 상대 수비를 쉽게 공략하지 못하고 있으며 빌럼은 결정력 부족이 뚜렷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후반전에는 체력 저하로 인해 중거리 슈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저득점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큰 변수가 없다면 지루한 무승부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와 미넨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이후 5경기 연속 무패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시거와 마치마의 수비 조합이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오니에카와 렉스베차이가 중원에서 효과적인 조율을 펼치면서 경기 운영이 한층 정돈된 모습입니다. 모리스는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공격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울프와 지아놀리스는 적극적인 전진 플레이로 측면에서 크로스 기회를 자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세트피스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박스 내 불필요한 파울이 잦아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굼리와 옥스퍼드의 부재로 후방 안정감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에센드의 공중볼 경합이 꾸준히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바이에른 뮌헨의 점유 압박을 활용한 빠른 전환 플레이가 승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상파울리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었지만 경기 내내 수비 조직력의 불안이 드러났습니다. 케인은 전방에서 꾸준히 기여하고 있으며 사네, 무시알라, 올리세의 하프스페이스 활용도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키미히가 빌드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고레츠카, 코망, 데이비스 등 주요 선수들의 이탈이 로테이션과 체력 관리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은 패스 차단과 라인 유지에 집중하고 있지만 깊숙이 내려앉을 경우 중거리 슈팅에 취약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재와 다이어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세트피스에서 실점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바이에른 뮌헨은 공격 전개와 결정력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력적인 부담과 일부 수비진의 이탈로 인해 불안 요소도 존재합니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조직적인 경기 운영과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으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흐름은 오픈 플레이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바이에른 뮌헨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도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다득점 경기보다는 비교적 낮은 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뮌헨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제노아와 우디네세입니다. 제노아는 지난 유벤투스전에서 0대1로 패배하며 경기 내용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컨드 볼 싸움과 전진 압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공격 전개 또한 피나몬티에게 의존하는 단조로운 방식에 그쳤습니다. 중원에서는 프렌드룹과 오나나가 간격 유지를 시도했지만 미레티와 마시니의 전방 기여도가 낮아 공격 템포가 둔해졌습니다. 또한 좌우 풀백인 자놀리와 사벨리의 오버래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었으며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실점 위험이 컸습니다.
특히 최근 실점 패턴을 보면 대부분 리바운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디네세는 인터밀란전에서 1대2로 패했지만 코너킥 찬스를 여러 차례 만들어내며 세트피스에서의 위협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렛의 중거리 슛과 루카의 공중볼 장악력도 팀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로나전 0대1 패배에서도 드러났듯이 세컨드 볼 수급과 골 결정력 문제는 여전하며 루카와 에켈렌캄프의 투톱은 전방 압박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로브리치와 아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커 중원에서 공백이 생기며 좌우 윙백의 전환 속도도 느린 편입니다. 비율을 중심으로 한 빌드업 역시 날카로움이 부족하지만 제노아와 비교하면 세트피스와 공중볼 경합에서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득점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노아는 부상자 발생으로 인해 마무리 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입니다. 우디네세는 세트피스에서는 위협적이지만 중원의 돌파력과 전방 압박의 완성도가 부족합니다. 제노아는 견고한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우디네세 역시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릴 가능성이 크지 않아 전술적으로 뚜렷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느린 흐름이 예상되며 득점 없이 끝나거나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니스와 낭트입니다. 니스는 모나코전에서 선제골을 기록했으나 단테의 퇴장 이후 수비가 흔들리며 패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산타마리아와 로사리오의 중원 조합은 압박을 효과적으로 벗어나지 못해 경기 흐름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오세르전에서도 후반전 라인 유지가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센터백 조합은 밤비토와 은다이시미에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으며 클라우스와 아브디를 활용한 공격적인 풀백 운영은 역습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보가와 개상의 측면 돌파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모피와 라보르드가 투입될 경우 공격의 템포가 끊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후반 집중력 저하와 빌드업 불안정이 니스의 주요 약점으로 보입니다. 낭트는 르아브르전에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며 패배를 기록했으며 팔루아와 소우가 세컨볼 대응에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중원의 치리벨라와 레페낭은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 전개가 원활하지 않고 빌드업 과정에서도 연결이 자주 끊기는 모습입니다. 다만 시몬, 모하메드, 아블린을 활용한 측면 침투와 타겟 플레이는 여전히 위협적이며 더글라스와 레페낭의 중거리 슈팅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 라인은 클라우스나 보가처럼 개인 돌파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에게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적극적인 전진 압박으로 니스의 빌드업을 방해할 수 있으며 후반전 체력 싸움에서는 오히려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니스는 핵심 수비 자원들의 부재로 조직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원 역시 낭트의 강한 압박에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낭트는 수비 집중력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공격 전환과 세트피스 효율이 점점 나아지고 있으며 후반 체력적 우위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스의 수비 불안과 후반 집중력 저하를 감안하면 양팀 모두 득점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고 경기 결과는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블랙번과 미들즈브러입니다. 블랙번은 리그 4연패에 빠지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츠머스전에서도 답답한 경기 운영 끝에 득점에 실패했고 가장 큰 문제는 수비 조직력의 붕괴입니다. 좌측 풀백인 백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측면 전개가 어려워졌고 트론스타드와 트레비스는 과중한 빌드업 부담 속에서 중원 압박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4-2-3-1 포메이션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이지만 도란과 오하시의 조합은 연계와 결정력 모두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수비 라인은 상대의 롱볼 전개와 하이 프레싱에 쉽게 흔들리며 전반적으로 단조로운 경기 운영 속에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들즈브러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옥스퍼드전에서는 교체 카드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자즈, 이헤아나초, 브르고르로 구성된 전방 조합은 템포 조절과 연계 플레이의 강점을 보이며 중원의 해크니와 하우슨도 점유율 유지와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납니다. 측면에서는 보르헤스와 딕스틸이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공격을 지원하며 휘테커와 자일스 같은 교체 자원의 활용도도 높은 편입니다. 다만 프라이, 레니안, 에드문드슨이 이탈하면서 수비진의 높이가 낮아졌고 세트피스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블랙번은 단조로운 전개 방식과 불안한 수비 조직,
전방에서의 결정력 부족까지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교체 자원 역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들즈브러는 아자즈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측면 전개, 후반 교체 카드 활용에서 강점을 보이며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블랙번의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상황은 미들즈브러가 적극적인 침투를 시도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비진의 결장 변수로 인해 무리한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저득점 경기 속에서 미들즈브러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들즈브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라요와 에스파뇰입니다. 라요 바이에카노는 알라베스를 2대0으로 제압하며 전방 압박과 세컨볼 회수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스, 우나이, 로페즈의 중원 조합이 수비와 공격 전개를 안정적으로 이끌었으며 프루토스, 차바리아의 좌측 조합도 효과적인 공격 루트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가르시아의 부상으로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크로스의 정밀도가 저하되었고 엠바르바의 대체 역할도 불안 요소입니다. 은택하는 연계 능력은 뛰어나지만 슈팅 정확도가 아쉽습니다. 아리다네를 중심으로 수비 안정감을 회복했으며 바타야 골키퍼의 리딩도 안정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조직적인 빌드업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강점이며 공격 완성도만 보완되면 주도적인 플레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에스파뇰은 아틀레티코와 1대1로 비겼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공격 전개 실수와 중원 불안이 두드러졌습니다. 로자노와 크랄이 탈압박에 어려움을 겪었고 수비진도 뒷공간 노출이 잦았습니다. 풀백인 힐랄리와 로메로는 전진 성향이 강해 수비 균형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지만 점유보다는 역습에 의존하며 푸아도와 호프레의 스피드가 주된 무기입니다. 그러나 유기적인 움직임과 연계가 부족해 공격 완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후반 교체로 투입되는 미아와 엑스포시토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중원 불안과 수비 집중력 저하가 여전히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라요 바이에카의 측면 공격에 수비 조직이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라요 바이에카노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운영과 측면 플레이의 완성도가 높으며 중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르시아의 부상 공백이 있지만 팀 전체적인 밸런스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에스파뇰은 수비적인 전술을 활용하지만 조직력이 불안정하고 역습 전개도 중원 지원 부족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양팀 모두 다득점 경기를 펼치는 스타일은 아니기에 저득점 흐름이 예상되며 라요 바이에카노가 후반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라요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